그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고생하시면은 아유 그냥 다 빼고 임플란트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일단 잇몸 치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법대법 프로그램 보시면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임플란트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티타늄 금속이 우리 몸뼈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자기 몸처럼 얌전히 들어와서 마치 자기 몸인 양 뼈하고 한 덩어리로 붙어야 되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 뼈 자체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벽에다가 액자를 이렇게 걸 때 못을 박죠. 벽이 두꺼운 콘크리트라고 한다면은 못을 박고 액자를 걸어도 안 떨어지겠지만 벽이 만약에 얇은 송판이라거나 스티로폴 같다면은 액자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 떨어졌다고 해서 벽의 문제지 못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하도 많이 요즘 방송 매체에 나오다 보니까 부작용이 아닌 것도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가 없었다가 임플란트가 들어간 쪽이 잘 씹히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기 치아가 아닌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본인 치아처럼 처음부터 잘 씹을 수는 없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은 또 임플란트 치료하신 다음에 또 주변 분들한테 보여주신다면서 막 병을 따시는 분도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 자체를 받으신 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좀 잘 씹히지 않는다거나 또 볼살이 씹힌다거나 또 혀가 씹힌다거나 또 발음이 약간 어색해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좋아지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은 당연히 점점 우리가 적응을 하시게 되면 좋아지는데요.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에 데인 듯한 느낌이 온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마실 때 물이 흐른다거나 또 부작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뭐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네, 또 여기에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붙어 있어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자, 우리가 임플란트의 전문과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전문과는 따로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임플란트 자체는 그 시술 경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전문과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슬픈 일이죠. 뭐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정말 우리나라 의사분들 정말 대부분이 다 양심적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모든 의사들이 같이 그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속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임플란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다시 받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치과가 없어져 있고 다른 이상한 병원이 들어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병원의 주인이 바뀌어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쓰는 임플란트 종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400가지가 넘습니다. 4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인지를 저희도 물론 개략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뼛속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것을 갖다가 빼서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봐도 모른다. 네,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그 형태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의료 소비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어떤 그 치료를 받았는지 아예 보증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임플란트에 어떤 길이에 어떤 굵기의 임플란트를 심었는지를 적어놓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게 되면 그거 자체가 설사 본인이 이민을 가시더라도 그거 자체가 좋은 정보가 되고요. 다른 의사가 치료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요구하는 거는 치과에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니 그게 되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요새는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보증서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비용도 너무 저가의 임플란트도 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너무 고가의 임플란트를 선택하실 필요도 없고요. 국산 임플란트, 적정한 가격대의 임플란트를 사용하셔도 건강하게 얼마든지 잘 치료받으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그 병원이 오래됐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케어했는지 최소한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되면 더 좋겠고요. 또 정기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만 심어놓고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주 전화드려서 자주 병원에 오셔서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병원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